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틱토커가 갑자기 포스팅을 중단하면 어떡하시나요? 그들은 사라집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커뮤니티 게시물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돌아오겠지, 혹은 길어야 2주 정도 휴식이 필요하겠지 생각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도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확신하시나요? 납치되었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몬테나 한가운데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특히 크리에이터가 너무 오래 사라졌을 때 앞에 두 가지가 일반적인 인터넷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실제 설명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맥 어드벤처스라는 이름의 아버지와 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콘텐츠는 오토바이를 타고 51구역 같은 정말 가서는 안 될 제한구역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그들 채널의 마지막으로 업로드된 영상 제목은 51구역 위장복 입은 녀석들이 또 우리에게 총을 겨눴다 확장판인데, 그냥 대놓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브이로그로 찍은 겁니다. 경고, 무단 침입 금지, 최대 처벌 벌금 1.000달러, 6개월 징역 또는 둘 다, 엄격히 집행됨 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지나 무단 침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단 침입을 합니다. 그들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사라집니다. 몇 년 동안 완전히 사라집니다.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혼자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행동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괴하죠. 그는 갑자기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누구든지 51구역 게이트를 지나 들어갈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거긴 지루하다고 합니다.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두 매우 타당하고 유효한 지적이지만 그가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채널 전체가 51구역 탐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봐요.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 벌금 물고 공경에 처했어요. 이걸 보고 있다면 우리처럼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거기서 멋진 것도 못 봤어요. 지루했고 돈만 날리고 하마터면 감옥 갈 뻔했어요. 하지 마세요. 저 게이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게이트 너머에서 뭔가를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냥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51구역 습격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영상이든 세상에 있는 51구역에 대한 다른 영상이든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습격을 하고 싶었든 어쨌든 뭐 어쩌라고요? 비열하게 굴려는 건 아니지만 거기 뭐가 있는지 누가 신경이나 쓴대요. 그냥 군사 캠프 펜들턴에 가서 캠프 펜들턴 습격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군사기지일 뿐이고 장비 테스트나 뭐 그런 걸 하겠죠. 멋지네요. 그건 멋지지만 왜? 아마 거기가 외딴 곳에 있고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많이 나와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제 눈에는 회피하고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 비디오를 녹화하는 내내 그는 계속 옆을 힐끗거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51구역을 탐험하던 영상 속에서 기억하던 그 아들 같지가 않다고요. 정말 좋을 거야. 그리고 우린 저녁 먹는 걸 잊었어. 다행히도 클리프 프로틴바가 좀 있네. 그래, 클리프. 이 아들은 몇 살이죠? 20대 중후반처럼 보이는데요. 얼마나 오래 사라졌었죠? 2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2년 동안 사라졌다가 51구역이 얼마나 지루한지에 대한 이 이상하고 뭐라 꼬집어 말하기 힘든 영상을 올리고는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때때로 크리에이터들이 온라인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정신적으로 번아웃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7월 3일 마마가이는 오랫동안 그의 마지막 틱톡이 될 영상을 게시합니다. 네, 마마가이 전에요. 네, 그들은 그냥 사라진 건가요? 네,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게 다예요. 맥 어드벤처스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모론만 무성할 뿐이죠.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토바이에 관심이 없어져서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탐험수단이었고 영상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처분했으니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는 사람들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에게 잡혀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일, 마마보이, 마마가이, 뭐라고 부르든 가네요. 이 사람은 제가 그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주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5천만 명이 넘는 틱톡 팔로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5천만 명.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의 마지막 틱톡이 될 영상을 게시합니다. 2023년의 일입니다. 마마가이, 마마보이를 모르신다면 그는 틱톡 반응 영상 찍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헤어 스트레이트너 중간에 팝콘 알갱이를 넣고 터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핵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스티치하는 식이죠. 하지만 그의 브랜딩, 그의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마마보이, 마마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무섭거나 감명받거나 신났을 때 마마처럼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마마, 마마, 마마. 한국인들은 이걸 아주 딕스럽다고 디키한 표현해요. 되게 변태적으로 들린다고요? 잘 모르겠네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태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한국 유머 감각으로는 그게 약간 그런 두키두키 유머 같은 건가 봐요. 아주, 네. 하지만 그는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가 팔로워 1위였나요? 아니요. 그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연예인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틱톡 팔로워 1위였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1위 인플루언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요?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는 한국 연예인, 한국 배우, A급 배우, 한국 아이돌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상식에 초대받았는데 모두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무대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상했죠. 인터넷이 틱톡 같은 게 얼마나 커졌는지 생각하면 정말 놀랍네요. 팔로워가 5천만 명인데 밖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모를 수 있다니요. 전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전 그의 비디오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의 비디오를 설명하자면 기분 좋은 콘텐츠입니다. 브레인 론뇌 썩는 콘텐츠의 전형이죠. 만약 당신의 FYP 추천 피드가 정치적 기능장애나 세상 돌아가는 일 같은 어두운 구멍처럼 우울하다면 그의 비디오를 보고 아, 그렇구나. 스트레이트너가 팝콘을 터뜨리긴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게 꼭 흥미진진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의 비디오를 굳이 찾아보진 않아요. 그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2023년까지 그는 틱톡 팔로워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만드는 더 큰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이었는데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작별 인사도, 활동 중단 공지도, 정신건강 휴식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된 영상은 또 다른 반응 영상이었습니다. 마마가이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거나 50일 구역에서 불길한 일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게시물 이후에 그냥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정신건강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 후인 2025년 그는 성명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길고 장황하며 혼란스러운 성명서입니다. 성명서는 텍스트로 되어 있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가 올렸다가 삭제된 짧은 틱톡 영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었죠.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어와 영어로 된 텍스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는 모든 분께 제가 드린 실망과 상처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저의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했는데 저의 부족한 판단과 실수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함을 드리고 관련된 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2023년 7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 널리 알려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건 매우 모호한 성명서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며 혐의는 무엇이었나요? 매우 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가 길고 힘들고 끔찍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길고 힘든 고민 끝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 속에서 여성을 발로 찬 그 남자가 아님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마마가이가 말하는 영상은
한국의 성폭행 사건 SA 케이스의 바이럴 CCTV 영상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며 저희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집까지 내내 스토킹합니다. 거리에서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그는 그녀를 집까지 따라와 접근합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돌아서서 그녀의 머리를 정통으로 발로 차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카메라가 없는 계단 쪽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합니다.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영상 속에서 여성을 발로 차고 성폭행한 그 남자로 법적 고발을 당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누명을 썼다는 겁니다. 그는 법적으로 혐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주요 혐의는 기각되었고 그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지난 2년간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해 실망시킨 것을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달되는 메시지처럼 들리죠? 만약 당신이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정확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아무도 그가 그 CCTV 영상 속에서 그 여자를 발로 찬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몇몇 틱톡 계정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널리 퍼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잡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는 잡혔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의 체격만 봐도 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널리 퍼진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사과문을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그 영상 속의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영상 속의 그 남자다 라는 댓글보다 여러분 모두가 그를 영상 속의 그 남자라고 생각했던 거 기억나죠? 그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댓글을 더 많이 봤습니다. 네, 제 생각에 95%는 이런 해명 댓글이었을 겁니다. 미쳤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보세요. CCTV 엘리베이터 베이 카메라에 찍힌 이 남자는 팔에 문신이 있고 마마가이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마가이 자신이 사람들이 그를 CCTV 영상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소문을 반박하는 걸까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실도 아니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관심을 끌려는 걸까요? 어쩌면 그가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한 짓이 바이럴 CCTV 영상 속의 남자로 거짓 고발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5.500만 팔로워를 가진 한국 틱토커 마마가이 또는 원정맨 하완 장이 사건입니다. 그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돌아와 팔로워들에게 자신이 결백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완전히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을 지지하도록 설득하여 자신이 틱톡 게시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로튼 망고가 조이풀 하트 재단 조이풀 하트 파운데이션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신 오늘의 스폰서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SADV와 CA에 대한 사회의 대응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성폭행 SA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너무 과하다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전문 한국인 리서처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때때로 관용구나 표현이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큰 점은 마마가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결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결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가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 인터넷이 그가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들은 보시거나 뭐 그런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그냥 당신이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매우 쉬쉬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그는 정말 뻔뻔한 조작자입니다. 그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말을 비틀고 사과문을 비트는 것에 대해 수치심이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 한국인 리서처들과 RM팀 전체가 RM 외에 두 번째 취미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상품을 만들려고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이 그가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5. 우리는 최전선에서 무언가를 말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가 자신의 거짓말과 조작에 대해 너무나 뻔뻔하게 구는 방식은 저도 전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리석은 성명서를 내려고 애쓰는 것을 항상 보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그 성명서 자체는 오, 정말 반성하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의 성명서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냥 너무 화가 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나라 전체의 궤도를 바꿨을지도 모르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쩌면 알 수도 있지만 그들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저 나라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이상하게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통령 후보 토론을 연습하기 위한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각 대통령 토론, 심지어 부통령 토론 전에도 후보자들은 약 12번이 모의 토론을 가집니다. 와, 가짜 토론이죠. 그리고 스파링 파트너는 12번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이 토론들은 아시다시피 대대적으로 홍보됩니다. 이것들은 큰 순간들입니다. 비록 토론이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단지 캠페인에서 큰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시점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어느 정당인지 결정했습니다. 정당에 따라 나뉘죠. 이 스파링 파트너들은 보통 상대방의 관점에 정통한 정치인이나 상원의원입니다. 그들은 후보자를 위해 그 상대방이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억양을 흉내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들은 상대방의 모든 논점을 연구하고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 그것들을 전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스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상대방이 되어 후보자를 무너뜨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후보자가 이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죠. 오바마와 맞붙었던 밋 롬니는 그의 스파링 파트너에 대해 그는 너무 잘해서 방에서 쫓아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연단의 위치와 상대방과의 거리까지 정확한 토론장을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방위 주변 온도까지 재현하여 조금 덥거나 조금 춥다는 이유만으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대통령 토론을 위해 적어도 절반의 시간을 이 모의 토론을 하는데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살인보드 머더보드라고 불리는 것을 위해 남겨둔다고 말합니다. 살인보드는 주제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이 바로 그 보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모든 논점을 박살내고 당신을 반박하고 당신이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 과학과 사실로 당신과 논쟁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당신은 세상과 정치의 모든 측면에 정통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대중에게 도달하기 전에 당신의 부적절한 진술을 모두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모의 세션, 살인보드가 있습니다. 토론 후 보도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미세한 얼굴 표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썩썩, 눈굴림, 모든 뉴스에 나옵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토론의 조언자였던 한 사람은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위대한 정치인들은 모의 토론보다 실제 토론에서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판돈이 높을 때 살아납니다. 그들은 그 압박감을 원합니다. 그때가 그들이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들이 걱정해야 할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은 아마도 현존하는 모든 논리적 오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만큼 오류를 낳는 곳은 없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진정한 집입니다. 이곳이 그들의 안식처입니다. 논리적 오류는 당신의 뇌가 만들거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작은 속임수로 사실이 아닌데도 무언가가 사실이라고 믿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장을 들으면 타당하네, 좋은 지적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핵심은 거의 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논리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아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인신공격의 오류 에드 호미넴 펠러시인데, 라틴어로 에드 호미넴은 사람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나 추론을 공격하는 대신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이것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상대방의 주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도, 심지어 바보라도 건전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마가렛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이콥은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죠? 당신은 환경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언제 환경에 대해 신경 쓴 적이 있나요? 집안 화분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운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반박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주관적으로는 이것들이 좋은 지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마가렛은 자신이 환경과학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여기서 타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환경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육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는 버릇은 그녀의 진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바보 같은 주장입니다. 마치 내 친구는 나에게 매일 깨끗하게 먹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전혀 깨끗하게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녀의 조언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친구가 짜증나는가요? 네. 하지만 그 친구가 깨끗하게 먹지 못한다고 해서 잘 먹는 것의 이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스트로맨 펠러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뇌가 약간의 뉘앙스나 맥락조차 처리할 생각에 멈춰버릴 때 발생합니다. 무언가가 흑백이 아닐 때 눈이 풀려버리는 사람이죠. 집안일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나랑 왜 사귀어? 오늘 저녁 먹으러 가기 싫어. 넌 나랑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구나. 넌 나랑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싫어해. 우리는 공립학교를 위한 기금을 늘려야 합니다. 교육 혐오자나 공인된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상대는 감독도 책임도 없이 학교에 무제한의 돈을 쏟아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납세자의 돈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누군가의 요점을 과장한 다음 그 과장된 요점을 반박하거나 이 과장된 요점에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공격받는 입장은 상대방이 실제로 가진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 네, 그들이 하는 짓이죠. 마마가이는 이 중 여러 가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훈제청어의 오류 레드헤링 펠러시입니다. 훈제청어는 매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생선입니다. 옛날에 사냥꾼들이 개를 훈련시킬 때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훈제청어를 문질러 개들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 개들이 사냥하도록 여우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개들은 훈제청어 냄새를 맡고 여우를 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여우의 원래 약한 냄새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신화로 밝혀졌습니다. 훈제청어처럼요. 좋아요. 그들은 실제로 옛날의 말을 전쟁에 대비해 훈련시킬 때 훈제청어나 불행히도 죽은 고양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모두가 죽어가는 동안 혼돈과 죽음의 냄새를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매우 우울한 기원입니다. 하지만 훈제청어의 오류를 간단히 말하자면 논의되어야 할 실제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관련 없는 정보가 주장에 도입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의 선거 자금 유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 정말요? 그럼 당신의 투표 기록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단지 청중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들을 두 번째 토끼굴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점은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토끼굴이 꽤 타당하다는 것이지만 당신은 단지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X에 대해 물었지만 대신 나는 Y에 대해 대답하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나에게 대답해 주기를 원했던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 들리는 것으로 주제를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훈제청어입니다. 또는 우리가 살펴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의 사촌격인 약한 사람의 오류 위크맨 펠러시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 마마가이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또 다른 것은 상대방 주장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그 지점만 격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당신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들의 전체 입장을 격파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피자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금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은 버거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금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10분 동안 자신의 버거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양가, 영양 성분, 버거를 만드는 비용, 훨씬 더 빠른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 등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버거를 좋아한다는 등 모든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버거가 피자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울림을 가지고 있다고 아마도 농담조로 말합니다. 버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영양적인 측면을 논하는 대신 B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버거가 좋은 울림을 가지고 있다고요? 핵전쟁은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문구처럼 들리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단지 재미있게 들린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유치원생에게 맡기고 있나요? 정신 차리세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버거라는 소리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요?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또는 요즘 약한 사람의 오류는 그룹 내의 약한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누군가가 쓴 엉망으로 쓰이고 끔찍하게 철자가 틀리고 문법적으로 혐오스러운 댓글을 보고 그것을 스크린샷해서 봐. 네가 저쪽 편이라면 너도 이 사람만큼 멍청하고 우스꽝스럽다는 뜻이야 라고 다시 게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약한 사람의 오류에 속하지만 뭐든지 계속하세요. 제 말은 우리가 문법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대결 중간에 끼어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그들 주장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전체 주장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많은 강력한 요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오류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2년 동안 인터넷에서 사라졌다가 사과문을 발표하는 5천만 팔로워를 가진 무작위 코미디 스킷 틱토커에게서 그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마마가이에 대해 그의 정보를 사실 확인을 할 만큼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원정맨은 틱톡에서 가장 많이 팔로우되는 한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그를 봐도 이 남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 여름, 그는 틱톡 계정을 시작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처럼 그는 매우 제한된 양의 재능, 비교적 좋은 와이파이 연결, 그리고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적당히 높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입니다. 그의 비디오에는 특별히 능숙한 것이 없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올린 비디오는 20만 뷰를 기록합니다. 다음 비디오는 100만 뷰가 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그가 신이 지구에 내린 선물이며 그의 악명 높은 마마 비디오로 우리의 미천한 존재를 빛내야 한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단 1년 만에 그는 4천만 팔로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가 자신이 비범하다고 믿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로우되는 틱토커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포브스 아시아의 30세 미만 30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는 제이슨 데룰로와 함께 찍은 비디오로 31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트렌드 알죠? 한국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양쪽이 절을 하고 미국에서 인사하면 악수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마가이가 한국식으로 인사하고 제이슨 데룰로가 미국식으로 인사하는데 그가 절을 하니까 뺨을 때리는 거요. 맙소사. 댓글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마마가이의 비디오에 댓글을 답니다. 오늘 형제들에게서 당신의 비디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몇 개를 본 후에 당신의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그렇게 웃어본 적이 정말 없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즐겨보는 스타일의 비디오는 아닙니다. 잠깐. 그래서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죠? 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를 포함한 한국인들은 약간 더 큰 얼굴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저녁 식탁에서 음식에 반응하는 한국인들이 바이럴이 된 것을 압니다. 당신 여동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디오들. 그가 먹는 방식, CEO가 먹는 방식. 네. 하지만 그의 것은 아마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과장되었을 겁니다. 그냥 더 어린 연령대에 맞춰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매우 과장된 비명처럼요. 그가 무언가를 열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건 그냥 상자일 뿐이죠. 제 생각에 그의 주 시청자들은 그의 비디오가 FYP에 뜰 때 그냥 보거나 가볍거나
정치적으로 무겁거나 진지하지 않아서 우울한 세상으로부터 좋은 휴식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보거나 혹은 그를 팔로우하는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는 바이럴이 되는 바이럴 비디오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삶이나 성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순전히 그의 매너리즘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자신을 거의 순진하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감탄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의 그를 약간 더 순수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비디오를 만드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의 내 음료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편집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제 생각에 그는 많은 그런 리스트에 올랐을 겁니다. 그가 풍기는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특별 프로젝트 공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암시해왔는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망고의 한정판 예술 작품을 여러분 모두와 공유할 수 있게 된 후 쇼피파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을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망고의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쇼피파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여러분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선도적인 완전한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고 맞춤 설정할 수 있으며 웹, 온라인, 소셜미디어, 팝업 스토어,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재고, 결제, 배송을 모두 쇼피파이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뉴욕에 갈 때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말 그대로 장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드는 하나뿐인 작품들 중 일부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티커, 문구류를 만듭니다. 저는 점토 피규어를 봤습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가장 아름다운 접시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 계획에서 영감을 받은 접시 사진을 DM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진심이 아니라면 쇼피파이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며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합니다. 한국 서점에는 아마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주 생각이 짧은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의 15초입니다. 표지 전면에 굵은 글씨로 나의 15초라는 단어 옆에 자신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박아 놓으면 어떤 언급이나 밈이 생길 수 있는지 아무도 저자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의 15초? 그거 알죠? 아니면 나의 15초간의 명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에서 팔린 마마가이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 한국인 리서처들이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책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책 전체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틱톡 계정을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는 위장하에 마마가이에게만 흥미로운 매우 길고 자기 축하적이며 확신에 찬 책이라는 것뿐입니다. 오, 정말요? 네. 그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내가 글로벌 틱토커가 되기 위해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을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내 DM과 댓글을 통해 수많은 문의가 옵니다. 무엇이 나를 틱토커로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했을까요? 심지어 내가 틱톡 임원의 자녀인지 묻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닙니다. 내가 틱톡을 시작했을 때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15초짜리 비디오 한 편을 찍는데 24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책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루만 인플루언서가 되어 바위 문자 변형일 것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게 거의 책 전체의 내용입니다.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실제로 내 휴대폰 앞에서 내 얼굴 각도를 검토하는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어떤 각도가 내 얼굴을 보기 좋게 만드는지, 어떤 표정이 재미있는지, 자연광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스탠딩 조명 아래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틱톡을 본다면 그것들이 그렇게 고도로 제작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뭔가 말이 안 돼요. 네. 그는 틱톡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외로운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나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때에 자신에게 내면적으로 외로울수록 더 성공할 것이다. 외롭고 힘들 때 견디는 법을 알아야 한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책에 좋은 문화와 환경을 만들고 싶다. 라는 제목의 챕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챕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맡고 싶은 역할은 즐거운 행복을 발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볼 때 누구라도 나와 어울리고 싶게 만드는 친근함과 건강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틱톡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나를 보는 팔로워들과 친구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즐거워야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즐거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또한 책에 자신의 이상형이 귀엽고 아주 아담한 사람이라고 무작위로 끼워 넣었습니다. 이 책은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특별히 정직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유형의 글인지 정확히 짚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한국인 리서처들조차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도 별로인데 한국어로는 더 심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짜증나는데 왜 그런지 거의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만장자들이 회고록을 쓰기 시작하고 그들이 인생에서 극복해야 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낭만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쩐지 짜증나게 잘난 체하고 동시에 나도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에너지가 방 건너편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하나의 짜증나는 책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같은 자신의 작은 기원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종류의 글입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매일 정신적 붕괴를 겪고 있었고 증오 댓글을 읽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 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것을 보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바꾸고 싶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인내했어 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은 반응 비디오를 하고 있잖아.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맥락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비디오를 만들지 않아 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책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때 글로벌 틱톡 스타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하는 일에 단계가 있다고 씁니다. 만약 그가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는 원을 그리며 걸을 것입니다. 그는 방을 서성일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해와 기능을 넘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갈 것입니다.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면 친구들과 소주잔을 나눕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술버릇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술에 잔뜩 취하면 집에 가고 싶은 충동이 드는 정도입니다. 당신은 술을 마실 때 나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고 말합니다. 네, 그것도 책에서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냥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당신은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2023년 7월 마마가이는 인터넷에서 사라집니다. 2023년 7월 8일 한국 경찰은 한 아파트로 전화를 받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감금되어 있거나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경찰이 문제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방서를 불러야 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안에 있는 누구든지 여전히 문을 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남자를 발견합니다. 911이나 112에 전화한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입수할 수 있었던 한국의 법원 문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법원 문서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고인은 1,000만 명 이상의 유튜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피고인은 바에 갔다가 한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수할 수 있었던 법원 문서는 7월 8일 마마가이 피고인이 바에 가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그들은 인스타그램을 교환하고 서로 DM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2주 후 그들은 다른 술집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쩌면 운명처럼 친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2차로 다른 술집에 가게 됩니다. 그들은 샴페인 2병과 소주 4병을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을 더 삽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다른 친구도 함께 있었지만 그녀는 일찍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시던 어느 시점에 그녀는 자리를 뜹니다. 어쨌든 술이 아주 많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소주는 그게 뭐죠? 아, 소주. 저는 그걸 소독용 알코올에 비유합니다. 보드카만큼 독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술은 아니라는 걸 알죠. 맥주는 아니죠. 아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소주 4병, 샴페인 2병을 마시고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 과자, 그리고 다른 음료들을 더 삽니다. 그리고 피고인 마마가이는 내 친구 집에 갈래? 라고 묻습니다. 피해자는 아마도 이 남자 주변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을 봤으니까요. 그가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저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과 교류할 때 따라오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짓을 하려고 온라인에서의 내 경력과 인생 전체를 걸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저라도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좋아, 내 친구 집에 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계속 술을 마십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입니다. 안에는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폭이 약 4피트 약 1.2m, 길이가 7피트 약 2.1m입니다. 폭이 4피트라고요. 네. 길이가 7피트. 네. 더 넓어요. 그건 침대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침대를 하나 둔 거죠. 그게 거의 다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비좁게 모여 있습니다. 답답하죠. 피해자는 자신이 너무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붙이고 낮잠을 자고 술이 깨면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집에 가고 싶지만 너무 취한 거죠. 지금 당장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깐 눈 좀 붙일게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잠이 들고 그 아파트의 주인이자 친구인 남자가 싱크대에서 피임기구 2개를 가져옵니다. 그는 피해자를 완전히 성폭행하기 전에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피고인 마마가이가 침대에 올라타 그녀를 더듬기 시작하고 그녀의 하의를 완전히 벗긴 후 성폭행합니다. 그는 피임기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그녀의 몸 안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마마가이가 그녀를 완전히 성폭행하는 동안 그 친구이자 아파트 주인은 침대 옆에서 계속 그녀를 더듬고 있습니다. 이때쯤 피해자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녀가 신고한 방식은 한국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없이 비디오를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한국 휴대폰에서는 카메라 촬영은 무음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즉 몰래카메라, 치마 속 사진이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 제조업체들은 그 기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마가이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이건 성폭행이야 라고 똑바로 말합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소지품을 챙겨서 그곳을 뛰쳐나옵니다. 경찰이 도착합니다. 두 남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방관들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술에 취한 하룻밤 이후 친구와 함께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결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다. 이 일은 2023년 7월에 일어났습니다. 마마가이는 2023년 7월에 포스팅을 중단합니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인터넷을 떠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마마가이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 사건에 매우 몰두하여 인터넷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받은 법원 문서에도 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의 유일한 식별 특징은
그가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 사건이 그가 포스팅을 중단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7월에 그는 감옥에 갔나요? 아니면, 네,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겠습니다. 한국 주류 언론사들은 더 많은 정보를 들었거나 탐사보도 기자들이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유튜브 페이지와 틱톡을 뉴스 채널에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블러 처리를 해서요. 그래서 뉴스 앵커가 유튜브와 틱톡에서 수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대 남성이 최근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그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구독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면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 배경에서 누군가의 틱톡과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블러 처리된 영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블러 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마마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 스타일, 그의 비디오 스타일, 제 말은 그의 두상은 꽤 독특합니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엉덩이 골머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엉덩이 커튼처럼 가운데가 완벽하게 갈라지는 머리요. 그의 머리는 꽤 독특합니다. 그는 텅 빈 두개골을 들여다보는 창문처럼 보이는 커튼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움직이는 방식, 영상 속 그의 매너리즘. 사람들은 블러 처리된 비디오와 실제 비디오를 매우 빠르게 교차 검증할 수 있었고, 그가 확실했습니다. 그가 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과 맞물려 그 성폭행범이 마마가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후 그의 틱톡 계정은 꽤 신속하게 금지되었지만 그의 원래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의 댓글들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다. 그는 내내 그 순진한 얼굴 뒤에 숨어있는 괴물이었다. 이런 또 다른 댓글. 이 친구는 겉모습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 는 말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군. 해골 이모티콘. 그가 감옥에서 마마라고 외치는 걸 상상해봐. 롤. 아니, 이제 감옥에서 데디라고 하겠지. 한국어로 된 한 댓글은 그냥 오래오래 아프면서 살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게 마마가이 이야기의 끝이라는 거죠. 그는 동의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영원하고 그가 5개월 전 돌아올 때까지 한국 교도소에서 썩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7일 그는 사라진 지 거의 2년 만에 장황한 성명서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자신을 결백하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모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사실을 뻔뻔하게 조작하는 마스터 클래스니까요. 이 성명서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입니다. 역주. 원정이 다른 발음인 듯하나 문맥상 원정입니다가 맞을 것입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께 제가 드린 실망과 상처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저의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했는데 저의 부족한 판단과 실수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함을 드리고 관련된 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많은 의미 있는 기회와 경험을 얻었지만 제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원래 재판 중에 피해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폭행에 동의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눈을 떴으니 동의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녀가 소리를 냈다고요? 그녀가 약에 취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술에 취했었나요? 그냥 술에 취했지만 과도하게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심이 법적으로 법정에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 저는 널리 알려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 문장이 이상한지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가 말하는 주요 혐의가 대체 뭐죠?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널리 알려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할 때 그가 말하는 주요 혐의는
마치 최악의 혐의, 즉 성폭행 혐의가 기각된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주요한 혐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널리 알려진 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그가 폭행 장면을 촬영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그가 촬영했다에 쏠렸습니다. 그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고 이런 것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건 기각되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는 그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촬영 혐의로만 기소된 줄 알았어요. 그가 폭행한 줄은 몰랐네요. 네, 점점 더 미쳐가네요. 점점 더 미쳐가요. 그래서 그는 널리 알려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요 혐의가 아니라 널리 알려진 혐의라는 거죠. 저는 상대방을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조사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조사가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오직 촬영 혐의에만 해당됩니다. 오직 촬영 혐의예요. 그는 불법 감금에 대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했듯이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그들이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그들과 함께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감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네. 그는 그냥 거짓인 소문들,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제 말은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그들이 경찰의 아파트 진입을 거부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죠. 네. 아시다시피 이것은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의 소속사에 연락하여 입장을 물었습니다. 제 한국인 리서처, 우리 한국인 리서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했죠. 네. 왜냐하면 모든 표현이 법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법적으로 올바릅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무례하게 이 말을 합니다. 저는 그가 이 정도로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성명서를 작성할 만큼요. 네. 그리고 이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잘 준비된 것 같지 않나요?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서 빠져나간 거죠. 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전무죄의 또 다른 사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4만 달러 약 5,500만 원 정도 벌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는 아마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정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썼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좀 더 많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돈이 좋은 변호를 얻게 해준다는 같은 정서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더 심합니다. 한국에서는 인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일했던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들은 프리미엄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지가 아니라 그들이 시스템과 가지고 있는 인맥 때문이죠. 네. 그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저는 혐의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가 아닌 것처럼 혐의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저는 또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중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종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피해자들이 어떤 종류의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기 위해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이것 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싶기 때문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 트라우마와 치유에 도움이 될 무언가를 얻는 편이 낫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든 건강검진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간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지만 그는 마치 정중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행동합니다. 우리 둘 다 무언가에 동의한 것처럼요. 다시 한번 이 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길고 힘든 고민 끝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고 심지어 재현 영상까지 준비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참고로 거짓말 탐지기는 악명 높게 부정확하며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항소심 재판 중 반대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반대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길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제 자신의 기억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반성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부주의했고 저의 행동이 이 모든 일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과 생각 없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쳤네요. 부족한 판단은 성폭행처럼 파괴적인 일에 붙이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비판과 실망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여성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온라인에서 캔슬 당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제가 처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의 유일한 바람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위안이나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우연히 제 비디오 중 하나를 보고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그들에게 계속 살아갈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졌어야 할 책임의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이 경험은 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킨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 속에서 여성을 발로 찬 그 남자가 아님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영상 속에서 여성을 발로 찬 그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는 그의 성명서 한국어 버전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진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한국어 버전에 넣는다면 모든 한국인들이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닥쳐 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를 이해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댓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닥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 그는 이 짓을 정말 잘하네요.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CCTV 영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네, 그가 그것을 링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건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대화에 훈제청어 레드헤링, 관심 돌리기용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그 영상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서도 아무도 잠깐 저거 마마라고 소리 지르는 틱톡 팔로워 5.500만 명이 그 인플루언서 아냐?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마마가이의 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조차도 아무도 그 영상 속의 인물이 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틱톡에서 AI로 생성된 저급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냥 무작위로 조회수를 얻고 싶었던 한두 사람 정도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런 이상한 비디오들이 바이럴되는 것처럼요. 저는 바이럴된 것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많은 것을 찾을 수도 없었고 아예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라고는 여러분, 그가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건 너무 뜬금없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자체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구글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이미 그것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그것을 그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그들이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직접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실 돌려차기 사건, 그 사건 자체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의 신원을 공개한 다른 유튜버가 연루되어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원은 보호되는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출되어서 우리가 그의 정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원은 훨씬 더 많이 회자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CCTV 카메라 속 모습조차 그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명이 한국 남자일 뿐이죠. 네. 그가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려면 사실 확인이나 구글 검색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간 인종차별주의자여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봐 아무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무작위적인 것 그게 내가 아니었다고 말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먹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는 그가 결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 문자 그대로 아니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영상 속의 남자는 팔에 문신이 있고 마마 가이는 없어. 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와, 그리고 약한 사람의 오류 위크맨 펠러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체 성폭행 혐의를 자신이 폭행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축소시키고 그것이 주요 논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가장 약한 혐의를 선택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폭행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어 사용 자체만으로도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는 상대방을 촬영한 적이 없다. 나의 부족한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혐의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는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같은 문구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복역했나요? 그건 뭐였죠?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가 결백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성명서를 읽고 그가 결백하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것이 그의 뻔뻔한 도덕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에게 달렸고 모두가 그것 때문에 그를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기에 가서 모든 댓글 섹션에서 그를 계속 변호하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정보를 알려줄 때 당신은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팬들 중 일부가 아니, 하지만 그는 결백해. 그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좋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넌 조사를 해봐야 해. 그렇지? 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아니, 그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는 문신이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표면적인 수준에서 그가 결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보통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이봐, 너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할게. 하지만 그건 집행유예야. 즉, 다음 2년 동안 너는 자유로울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1년 6개월 동안 감옥의 직행이야. 라는 뜻입니다. 정말 미친 거죠. 그래서 그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먹혀서 그 게시물의 상위 댓글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과여야 해. 또 다른 댓글은 형제여. 미쳤다. 우리는 이 글을 읽고 나서 그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있었어.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가 모든 일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겠어. 또 다른 댓글은 2년 동안 당신은 자신이 유죄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싸웠군요. 와, 그리고 이 사과문은 다른 사과문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개인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두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두 개나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정직하고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영상 속에서 여자를 발로 찬 남자는 문신이 있지만 당신은 없습니다. 그는 유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돌아와서 기뻐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본 모든 유튜브 사과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심 어린 잘했어요. 친구,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아니,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소셜미디어가 그래야죠.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당신에게 큰 사과를 빚졌고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한국어 댓글은 거의 없지만 상위에 있는 한국어 댓글은 기소장 한번 가볼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가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아는군요. 네, 그들은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압니다. 유죄. 그래서 해외 시청자들은 전혀 모르는군요. 그들은 그냥 그의 성명서를 받아들였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의 성명서를 읽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그가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봐, 기사 몇 개를 링크해 줄게. 기사가 많지는 않지만 영어로 찾을 수 있는 아주 적은 기사들이야. 와 같은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아니, 그는 그렇지 않아. 그는 그렇지 않아. 라고 계속 게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읽지 않는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된 또 다른 댓글은 그냥 댓글이 다 외국인들이네 라고 하면서 그냥 키키윽 거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영어로 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시물에 계속 댓글을 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며 응답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비디오마다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나요? 그는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유죄가 아닙니다. 그 여자를 발로 찬 남자는 팔에 문신이 있었지만 원정매는 팔에 문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좋아, 원정, 이것 너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댓글은 그들은 열정적이네요. 그들은 이렇게 씁니다. 젠장. 그 당시 댓글을 보면 사람들은 정말로 그가 그랬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그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 사람들은 이걸 너무 멀리까지 끌고 갔어.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 롤롤이라고 말했어.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에게 살해 협박까지 했을 거야. 우리는 모두 그에게 우리가 겪게 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해. 와. 다른 사람들은 원정, 너무 슬퍼 보여요. 예전 비디오에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그 행복한 미소는 어디 갔나요? 라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제발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전 세계를 날아다니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놓쳤던 유명한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뭐라도 좀 해요. 제발 슬퍼하지 말아요. 슬퍼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와,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지 않고 그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거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판 동안 두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동안 두 피고인 마마가이와 그의 친구는 이 모든 것이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그들은 결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수중간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많은 영어 사용자들이 이것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느끼게 만드는 번역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성폭행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검사들은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중 처벌되는 성폭행, 말하자면 집단 성폭행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각됩니다. 가중 처벌 부분은 기각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제 말은 그것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내고 눈을 떴기 때문에 확실히 동의했고 의식이 있었다고 판사에게 주장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또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그들을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것이 집단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아파트 주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동안 그들은 마마가이가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집단 성폭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둘 다 개별적인 강간범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함께하기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거의 전부입니다. 제 말은 법원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다람쥐가 중장비를 조작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함께 피임기구를 구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눈꺼풀이 움직였다고 해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변호 전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지적하는 길로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1심 재판에서 마마가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2심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즉,
그는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미쳤네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업데이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거대한 번역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그가 비공개 재판이나 뭐 그런 것을 그가 요청했습니다. 그가 요청했죠. 모든 것이 비공개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조차 더 제한된 정보만 나오는 겁니다. 네. 와.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가 중간간 쿼사이 레이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영어에서 쿼사이라는 단어는 외견상으로 분명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적으로 또는 거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나 정도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은 완전한 성폭행은 아니었어. 아마도 희롱이었을 거야. 아마도 다른 무언가였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성경험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영어에서 쿼사이의 정의는 완전하지 않거나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의사소통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술적으로 중간간이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번역되고 그의 법정 사건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그것은 단지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 강간이라는 혐의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힘이나 위협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준코사이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을 한국에서 일반적인 성폭행의 법적 정의로만 기소한다면 그들은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것은 우리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다른 혐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너무 취했다는 것을 의미하든 그들이 필름이 끊겼거나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든 그것이 그들이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든 그들이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든 그들이 운전면허증에 있는 나이의 발달 단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든 이 모든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처방약과 같은 약물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단지 누군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어로 실제로는 아닌 not really를 의미하는 쿼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성폭행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예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널리 알려진 주요 혐의는 기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촬영 혐의입니다. 그녀가 원래 경찰에게 어떤 종류의 녹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들은 그들의 휴대폰을 가져갔지만 녹음 파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조차 인정합니다. 마마가이는 판사에게 자신의 친구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 그는 그것이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장난으로 그것을 촬영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쳤네요. 네. 하지만 그 자신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혐의가 낮아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가 공모의 가중 버전, 즉 특수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은 법정에서 매우 복잡해지고 그들은 이미 그를 성폭행 혐의로 잡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것을 기각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완전한 성폭행 혐의입니다. 완전한 성폭행 혐의요. 이 전체 상황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남한에서조차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아무도 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알더라도 그들은 그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의 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BTS와 블랙핑크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가진 틱토커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대표 틱토커라는 타이틀은 나에게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나는 한국의 숏폼 크리에이터로서 분명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런 리얼리티 쇼에 나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는 좀 불편해합니다. 그 때문에 보도의 부족과 단어의 오역, 그리고 나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사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청중을 속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을 다루는 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틱톡 중 많은 부분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규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할 때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은 특별히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많은 무례함과 무례함을 담아 이 말을 합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을 읽고 나서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더 싫어하게 되죠. 이 책의 많은 부분이 그냥 자기 등 두드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묘합니다. 제 말은 한두 번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거의 모든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아시아 문화에 익숙하다면 아마도 그 짜증남이 페이지를 통해 조금 더 잘 스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짜증나는 방식의 자랑입니다. 저는 차라리 누군가가 제 얼굴에 대고 하하,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것이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책보다는 더 상쾌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에 따르면 나는 유난히 일찍 걷고 말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평범한 아이였다. 나는 초등학교 때 꽤 많은 상을 받았다. 내 성적은 항상 좋았고 예체능에도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매년 우수상부터 글짓기 대회 상까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많은 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틱톡을 하면서 나의 수상 운이 폭발했다. 틱톡 코리아는 매 시즌 국내외 조회수를 바탕으로 상을 준다. 공유 수와 비디오 업로드 빈도를 합산하여 매월 카테고리별 상위 랭킹을 발표하고 3개월마다 1위를 선정한다. 이 틱톡 코리아 크리에이터 어워드에서 나는 꾸준히 1위로 선정되었다. 남한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데 계속하세요. 나는 꿈이 많은 소년이었다. 복서에서 가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잘 되네요. 당신은 복서도 아니고 가수도 아닙니다. 그러니 포기한 것 같네요. 중학교 때는 230명 중 3등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550명 중 7등을 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하거나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꿈은 항상 조금 달랐다. 맞춰볼게요. 사람들을 돕는 거. 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틱토커로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대학 1학년 때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동기들과 어울리고 술을 마셨다. 하지만 내가 4.5 GPA를 달성했을 때 그들은 놀라며 반전이라고 불렀다. 나는 놀 때는 열심히 놀지만 공부할 때는 밤을 새워가며 강렬하게 집중하는 타입이었다. 그는 또한 카페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비난하는 듯한 여러 페이지에 걸친 여담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쉬운 돈이기 때문이죠. 그는 힘든 일을 경험하고 싶었고 그래서 두꺼운 피부를 만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길거리에서 쌀과자를 튀기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국의 모든 남자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2년 동안 입대해야 하는 군 복무 시절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 복무에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무언가 시도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덤벨을 집었다. 나는 꾸준히 그리고 정말 열심히 운동했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에서 제대한 달에 그의 몸매를 보여주는 보디빌더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거룩한 척하는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간직할 목적으로 찍기보다는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짜릿한 경험을 기억하고 싶었다. 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책 148페이지의 사진을 보고 원정맨 몸 좋네라고 생각하며 힐끗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순수한 노력을 통해 나의 개인적인 한계를 극복한 강렬한 기록이다. 형씨,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도 군 복무 후에 몸이 좋아지셨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입대 후에 몸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임의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자랑거리도 아니고 당신의 책의 사진을 위해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트집 잡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픽미 피크미, 나 좀 봐줘처럼 들리네요. 정말 짜증나요. 특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는 자신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계속 불평합니다. 그것은 항상 반은 나 불쌍해해서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틱톡으로 세상을 구하고 있어요입니다. 그의 범죄가 확실히 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면
이 중 어느 것도 저를 짜증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랑 친구가 될 성격 유형이 아닌가 봐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거만한 태도가 재판에까지 스며들었다고 상상합니다. 그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방식, 그의 오만함,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 이 모든 특성들이 돌이켜보면 그를 완전히 비유적으로 한 대 치고 싶게 만듭니다. 그는 내 친구들은 내가 세계적인 틱토커가 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나를 정말로 지지하고 멋지다고 말한다. 그들은 네가 무엇을 시도하든 잘할 줄 알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 나는 그저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 27살이 원정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틱톡 본사로부터 틱톡 골드 어워드를 받은 후에 이것은 유튜브의 골드 플레이 버튼과 같은 것 같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고 훌륭하죠. 하지만 그는 정말 어깨의 무게를 느꼈다. 앞으로도 계속 원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무게였다. 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몰라요. 친구, 정말 짜증나네요. 매우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생각의 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위해 비디오를 만드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틱톡에서 골드 어워드를 받은 후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무게라니. 또 다른 글은 이렇습니다. 만약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의 경우는 노력 없는 성공의 경우가 아니다. 외로운 시간이 많았다. 때로는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는 고독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외로움조차 견딜 수 있었고 그 고난은 즐거웠다. 나에게는 롤모델이 없었다. 틱토커로서 활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롤모델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종종 나 혼자 긴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 드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왜 자신을 대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택하는 길고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그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넘어서는 고난이라는 챕터 아래에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는 최근에 살이 빠져서 작년에 비해 갑자기 9파운드 약 4kg가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나조차도 놀랐다. 운동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졌을 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성폭행할 시간은 있었죠. 그러니 만약 당신이 원했다면 시간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에 대해 가장 위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유롭지만 또한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는 반성이 없습니다. 그가 책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 그 성명서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 그는 분명히 자신이 자신의 존재로 모든 사람을 빛내주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만약 당신이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줏대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꺼져. 뭐 하는 거야? 그의 말 사용의 조작, 그가 성명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다른 오류들은 저밖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2023년 이 모든 뉴스가 공개되기 전 유죄 판결과 그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말장난 사과문이 있기 전에 그는 자신 외부에 존재하는 브랜드를 원하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과 전체 위류 라인을 출시하는 과정에 있다고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모든 단계마다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년 후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는 그냥 틱톡과 모든 것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튜브는 정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튜브에 활발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의 조회수를 얻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고 그의 첫 번째 틱톡 계정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두 번째 틱톡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의 비디오를 보게 된다면 차단하고 신고하세요. 그가 지금 팔로워나 뭐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아나요? 그는 5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주 계정을 잃었군요. 네. 그는 모든 팔로워를 잃었고, 그들 중 누구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건 잘 되네요. 네. 하지만 저는 너무 짜증나요. 네. 하지만 네. 왜 그가 말을 하도록 허용되는지조차 모르겠고, 문자 그대로 당신이 그를 지켜보고 있고, 그가 모든 사람을 속였다는 것을 볼 때 가장 좌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미쳤는지 알아요? 그는 2023년에 그의 초기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여러분, 이 마마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라고 말하던 많은 틱토커들이 있었다는 정도로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당신이 그들의 최근 댓글을 본다면, 사람들은 이 비디오는 잘못되었네 에이지드 배들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